네,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재개발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축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짓고 너무도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아마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내원 삼동의 재개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발표해 주신 김용직 위원님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시죠. 네, 다음은 오늘 지정 토론자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 성남시청 국장도 하시고 이제 지금 가천대 경영 교수를 하시니까 우리 주거 환경 개선, 도시 재생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여튼 좋은 말씀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호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만, 다만 제가 뭐를 안다고 하는 것보다도 38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도시주택 건축 분야 근무를 했고, 또 지금 앞에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도시들, 성남시에 68년도 청계천에서 철거민으로 이주해가지고 청계천 정비사업으로 이주단지로 시작된 우리 기존 성남이 신도시, 그리고 분당 신도시는 주거 목적으로 주택 200만 원,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 원 권리사업 목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해서 건축된 분당 신도시, 그리고 판교 신도시는 주거 목적보다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주거 환경 친화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바로 제2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판교 신도시인데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출발을 할 때는 성남시에서는 10만 평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60만 평 하라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늘으면 안 되니까, 판교개발에서 주택을 많이 지면은 인구가 100만이 넘게 되니까 경기도에서 못하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60만 평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하고 아파트는 정밀도로 개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판교 택지 개발이 굉장히 늦어졌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청와대에서 조정을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20만 평으로 개발을 하게 됐던 그런 2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유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 목적 개념도 있었지만 우리 성남시하고 하남하고 송파가 이제 포함된 3개 시군이 들어가는 그런 신도시, 기형적인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신도시에 아마 중심적인 위치에서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또 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몇 말씀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도시재생이 앞으로는 도시경제 기반형이라든가 근린재생형이라든가 또 주민이 선택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재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은 그렇거든요. 아까 발표하신 위원장님께서도 내가 필요로 할 때는 경제적인 수준을 따지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인가해 주는 인가권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회전을 돌게 되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 도시재생이지 않냐라는 소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재개발이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평 분양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존 대지가 소유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재개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법에도 없는, 성남시 개발은 법에도 없이 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으로 법을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초법적인 상태로 성남시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기형적인 도시가 돼서
재개발이 어렵게 돼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을 재생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맞춤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하는 형태가 여기저기 서로 선호하다 하고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처음에 재개발 형태를 다양한 방향으로 재개발 형태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전면 철거형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주민이나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만 맡기지 말고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양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을 좀 바꾸겠는데, 원래 이게 논문을 자료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생 사업에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시까지는 열악한 환경이고 분당은 그런 대로 주거목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분당하고 또 다른 제2기 신도시하고 위례하고 각자가 다 도시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재생사업에 좀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결국에 지자체에서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성남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인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의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뭘 해줘야 된다, 뭐 인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인가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뭐 인가를 해주고 인가 허가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절대 허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절대 허가권자 입장에서 갑질로 행정을 한다면 재생은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들께서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보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관의 문턱이라는 것도 높은 데다가 재건축 조합인가 하나 받으려니 쉽지가 않거든요. 또 재건축 조합 구성해서 인가까지만 가더라도 좀 낫죠. 근데 가기 전까지의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예전에 있었던 일부 좀 하다 말았지만은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센터 정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지자체에서 적용을 해주고, 또 부시장님, 상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재건축을 할 때 한때 리모델링 할 때 막 금방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주민세도 내고 도시계획세도 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나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는 도로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도로는 시에서 도로 표장을 해줘야 되고 망가지면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정 부분은 시에서 계속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고 예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재개발 기금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 세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 관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은 예산 성립을 해서 재개발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조금만 응용만 한다면 재개발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대적으로 개인 단독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도시계획하고 중요한 것은 도시 행정을 아는 사람이 재생사업을 주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그만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과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기존 성남에 재개발 한다고 여기저기 빨리 아우성하고 있는데 바로 여수지구,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금 짓고 있죠. 아까 잠깐 슬럼이 됐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재개발이 왜 재개발이 슬럼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성남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이 잘 돼야 재개발이 원활한 건데 보금자리 주택 한다고 아파트를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자들이 보금자리 주택 가서 사지 재개발지구 아파트 뭐하러 삽니까? 그게 여수지구고 고등지구예요. 기존 시간에 재개발하고 있다는데 한쪽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을 해가지고 우리 기존 시가제 재개발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도시 재생에 대한 우리 뭐 아까 교수님께서 원론적인 거, 이론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접목해서 재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재개발 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